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라는 하나의 산을 또 무사히 넘어줬죠. 주간 기준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자, 보실까요? 이제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와 러셀 2000은 0.66, 0.88%만 상승을 했지만 또다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 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초 대비 숫자를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37%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S&P 500도 19% 이상 상승을 하고 있죠. 바닥 대비해서 25%나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요. 물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식 투자 비중을 70에서 80% 정도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채권 비중은 20% 정도만 들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대4 전략, 보통 60% 주식과 40%의 채권 전략이 보통 평범한 전략인데 지금은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번 미국의 대표적인 보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개인 고객들의 지분을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주식 비중이 61% 정도 됩니다. 전체의 AUM 중에서. 과거에 2020년도에 66%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마도 이번 추세에 이것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채권 비중을 한번 볼까요? 원래 평균 숫자는 26%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2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져가는 전략이 채권 비중은 20%만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자금을 유입을 한다면 계속해서 주식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의 구성 중 여전히 주식은 70에서 80%를 또 채권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한 20% 비중을 실어가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국가별 포트 구성에는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죠. 네, 이번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못 된다 이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데 이번에 나온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미국은 정말 좋은데 유럽이나 일본 쪽은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을 보시면은 그 비중의 변화는 없어요. 선진국 68%, 신흥국 32%인데 선진국 안에서 유럽의 비중과 일본의 비중을 3%포인트, 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나스닥 100에 5%포인트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5%로서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럽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표와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표 한번 보시죠. 너무나 상반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미국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 유럽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ECB가 추가로 금리 인상을 했고 계속해서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5.5인데 유럽은 4.25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유럽이 더 높다라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일본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본의 그 장기 채권 수익률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0.55%까지 올라갔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장기 금리의 고점을 1%까지도 용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추가적인 금리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일학개미라고 해서 일본에 투자를 하셨지만 최근 자금 유입 자체가 일본에서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부분, 워런 버핏님께서 이쪽을 많이 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선진국 한번 볼까요? 여전히 지금 나스닥과 나스닥 100에 대한 매력도가 오히려 크게 올라갔고요. 제일 많이 올랐는데도 그 매력도가 더 높아졌고요. 그 외 유럽과 일본은 그 매력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스닥에 대한 투자 초점을 더 많이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여전히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베트남 비엔지수, 대만의 각권지수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15%가 넘고요.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 15%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매력도가 더 높지만 특히 한국과 베트남과 대만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내에서 나스닥 100 중심의 미국 비중이 지금 60에서 65%로 확대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 또 보면 물가 지표가 나왔잖아요. 상품 물가는 떨어졌지만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좀 확실히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미국의 인플레 상황과 기업들의 밸류 연관 관계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 안정화가 될 경우에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되면은 시장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3에서 4% 정도의 인플레이션일 때는 PER이 19배 정도 평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2% 3%로 떨어지면은 PER이 확 올라가죠. 평균 PER은 거의 23배, 2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저희의 판단에는 아마도 2.5% 정도 수준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3% 미만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PER이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보시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쪽의 이익 증가율이 높고요. 매출 증가율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미국의 S&P 500이 왜 강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식의 수를 한번 보시면은 상장돼 있는 수가 1990년대에는 7,0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우 4,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절반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규 상장이나 퇴출 기업들의 수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선택과 집중이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7월 말이.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넣게 되면은 연간 상승률 20%의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빠르게 왔던 2006년에서 2008년도에도 32% 정도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오르고 나서 급락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나스닥 위주의 투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의 상승이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무엇보다 미국 경기가 잘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시장은 골디락스 기대감이 형성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는데 현재 미국 경제의 구체적인 상황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여전히 헷갈립니다. 정답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근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지금 장단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여전히 심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증가율의 추세를 보시면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2주 연속으로 대출이 증가를 했고요. 지난주를 보시면은 연간 환산으로 7.2%가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5.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출 증가율이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명목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의 숫자들을 보시면은 공실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전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또 않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고심스러운 것이 이 소기업들. 이 금리가 9%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BAA 회사채, 투자 적격 회사채는 5%대니까 여전히 어떤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좋은 것은 소형 기업들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낮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참 오랜만이죠.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이럴 때는 경기 침체가 보통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경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저성장이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7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지만 다른 어떤 지표들, 센티먼트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빅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봤었을 때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여전히 주식 비중을 높게 들고 가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 상승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미국 증시였지만 여전히 현재도 나스닥 100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